김구배. 어머. 노동과 노동력의 구별 이런 거 기억나세요? 노동자가 고용이 돼가지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얘를 만들었다고. 그러면 얘는 가치가 뭐야? 노동을 가했을 거 아니에요. 도구값하고 재료값하고 이 사람의 노동 이게 들어간 거잖아. 이 한 캔의 가치는 뭐 가격이라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 가치는 여기 들어간 재료하고 또 노동이잖아. 그렇지?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거를 읽으면은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국부론에도 벌써 자본이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모호해요. 자본이 뭐야? 도구지 도구. 뭐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가 자본이에요. 그런데 그 개념이 애매모호해. 왜 애매모호한지 아세요?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 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해. 자본가하고 노동자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? 약간 정근대적인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장인, 마스터. 이 마스터가 자본가고 뭐 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야. 예를 들면 실제로 이 장인이 이 마스터가 이 직인들을 이렇게 고용한다고 할 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? 별로 없어요. 능력으로 봐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. 장인은 그냥 뭐 경력이 좀 더 오래되고 뭐 이런저런 삶의 기반을 조금 더 갖춘 사람 정도고 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. 망치. 이제 마스터는 자기 망치가 있고 같이 일을 하는 직인들은 자기들 망치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. 이런 상태에서는요. 상품을 만들 때 세 가지가 거기 반드시 들어가거든요. 노동을 하는 그 가하는 노동 재료, 노동 대상이라고 합니다. 노동 대상, 노동 도구, 노동 그 자체. 노예제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. 농노제, 자본주의 어느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어떤 생산물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?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사고되는 방식이 달라 때마다 오늘날에는 노동 대상과 노동 도구 이거를 자본이라고 하는 거야. 그 자본가가 그걸 독점해. 노동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. 그래서 노동자는 그냥 자본가한테 고용이 돼야 실제로 그런 노동 과정이 생산 과정이 벌어져요. 현대사회에서 그렇잖아요. 직인 있고 막 마스터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뭐 재료는 노동 대상은 그렇다 치고 노동 도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 노동 도구가 노동하고 분리가 안 돼 있어요. 자본주의가 성립한다는 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서로 이렇게 분화되는 거거든요. 결국 둘을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가 뭐야?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자기가 나름대로 망치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었는데 다 뺏긴 거야, 그렇지? 인클로저 이런 거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걸 다 뺏긴 거야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국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누군가한테 고용돼야 돼. 이게 이제 자본주의거든. 근데 이 자본주의 이전에 장인하고 직인하고의 차이라는 게 아주 양적인 차이일 뿐이고 실제로 노동이 행해지는 방식들을 보면은 각각의 노동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마스터든 직인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자신의 도구를 가지고 노동을 하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노동하고 도구가 분리되지 않아.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뭐냐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에요. 그러니까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사실은 원래 하나였단 말이야. 하나였는데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이게 분리됐어. 마찬가지로 인간과 도구도 원래 하나야. 하나. 망치는 내 분신이거든. 나의 망치질은 그냥 나야. 그냥 그건 나 자신이야. 내 주먹을 휘두르는 거랑 똑같아. 내가 망치질을 하는 거. 18세기 아담 스미스나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상품의 가치를 그냥 노동으로 환원해. 자본 같은 게 없어. 자본 같은 게. 상품의 가치는 노동, 노동 도구, 노동 대상. 이거 각각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 도구라는 건 자본주의 이렇게 확립하기 전에는 인간하고 하나였다니까. 사실은 이건 또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? 추상노동이라는 것도 없어.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노동만 있는 거지. 그 망치질. 그 특수성이 두드러져, 언제나. 이게 계속 분화되는 거야. 자본가와 노동자가 나뉘고 도구라는 게 이게 어떤 놈들이 그냥 다 이거를 다 몽땅 지들 걸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도구라는 게 없거든, 지 손에. 그러니까 그 도구라는 게 갖는 의의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. 분화돼. 근데 이런 식의 분화는 계속 벌어져요. 계속 상품의 가치 CVS고 그 가치로 치면은 노동 대상이 이만큼, 그 다음에 노동 도구가 이만큼, 그 다음에 노동을 통해서 새로 덧붙인 게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명명백백하게도 봐봐, 이 상품의 가치가 100이야. 그 중에 노동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10이야. 노동 도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20이야. 그러면 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70이잖아. 그러면 자본가가 이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이 생산을 한 건데 이 자본가가 이윤을 거둘 수도 있으려면은 이 노동 대상과 노동 도구는 자본가 거잖아. 그러니까 적어도 이 100 중에서 30은 어쨌든 자본가 거지. 그런데 나머지 70, 이 70은 노동자가 덧붙인 거잖아. 그러니까 노동자 거여야 하지. 그런데 그러면은 자본가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.
그러니까 그 70의 일부를 자본가가 가져가야 돼.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을 해가지고 덧붙인 부분은 70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자본가가 떼가고 일부만 노동자가 가져간다라는 거거든요. 단순히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어떤 학문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. 경제학이라는 게. 어떤 양적 규정성이라는 게 여기 있어야 되거든. 왜냐면 70 중에서 자본가가 뭐 얼마 가져가야 돼? 아니 뭐 그때그때 따라서 뭐 하나도 못 가져갈 수도 있고 노동자가 만약에 싸움 너무 잘해. 다 가져가. 예를 들면 아니면 반대로 그냥 자본가가 완전 깡패야. 그래갖고 아이 뭐 네 일한 만큼 같이 가라 그래놓고는 마지막에 그냥 지가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적당히 그냥 나눌 수도 있고 이러는 거라면 과학이라는 게 없어요. 과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. 이게 어떤 상황이야? 중세 전 자본주의적 상황이야. 이를테면 지대를 얼마큼 내야 돼? 그게 어딨어. 그냥 지주 마음이지. 자본주의라는 건 그럴 수가 없어요. 왜? 여긴 경쟁이라는 게 있거든. 그랬다가는 바로 그냥 그 다음 노동자들이 이제 거기 안 가지. 딴 데 갈 데 많은데 뭐 내가 꼭 거기 갈 일이 없잖아. 그러니까 이 자본가도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고 일정한 어떤 사회적 표준 같은 게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지. 물론 그 표준 자체가 언제나 이제 변할 수 있지만 그 표준이 뭐예요? 결국은 노동력 가치를 규정하는 하루에 뭐 어쨌든 이만큼 노동을 했으면 이만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. 생산비용. 그런 기준이지. 근데 이제 그 분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사람이 느끼는 게 있잖아. 어떤 일은 더 어렵고 어떤 일은 더 쉽고 어떤 일은 뭐 좀 더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거 하면은 온몸에 냄새가 나. 주유소에서 일해봐. 그러면 온몸에 냄새 나잖아. 집에 가려면 그래갖고 지하철 타고 못 가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택시 타고 가야 돼. 이런 거가 그래서 임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. 하여튼 이런 사정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안 가겠지. 그러다 보면 이제 주유소 입장에서는 뭐 임금을 좀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 조건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도 있고 등등을 해가지고 다른 분야들이랑 수준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대신에 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사회적인 어떤 위계랄까? 직업마다 어떤 노동의 복잡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는 거지 그 위계들이. 그럼 그다음부터 그냥 그것대로 쭉 가는 거야.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. 가치라는 개념도 노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분화되고 그래서 인간의 노동과 도구도 분화되고 그래서 도구라는 것도 국자적인 가치 형성 요소가 되는 거고 하여튼 노동자 자본가가 확립이 된 거를 이제 이해를 한 거야 아담 스미스도. 그래서 이제 국부론을 보면은 좀 그런 게 이해한 게 이제 좀 보이는 거 거기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림자가 계속 남아있어 거기에. 노동하고 자본을 잘 구별을 안 해. 아니 노동하고 자본을 구별 안 하니까 노동자하고 자본가도 구별 안 해. 아담 스미스가 그래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막스는 자꾸 이제 노동과 노동력을 잘 구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상품으로 파는 거는 노동이 아니고 노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구별함으로써 결국 발생하고자 하는 목적은 착취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. 스미스는 그 구별을 잘 못해요. 방금 얘기한 사정도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사정이 그건 두말할 거 없이 이제 생산력의 문제인데 착취는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의 문제고 계급 투쟁의 문제고 근데 그 계급 투쟁은 분배 영역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생산 영역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막스가 계속 강조하거든요.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뭐 포스트 케인지안이라든가 네오 리카디안 그러니까 리카도 경제학을 계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둘이 만나가지고 뭔가 했던 쿵짝쿵짝하는 일련의 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정책 라인에 좀 들어가고 뭐 그랬던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잘 듣다 보면은 생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해요. 생산은 그냥 된 거야. 뭐에 의해서? 어떤 기술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냥 생산은 된 거야. 그거를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나눠 갖는 투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노동자 힘이 세면은 노동자가 더 많이 갖고 자본가 힘이 세면 자본가가 더 많이 갖고 다만 거기에는 어떤 리미트가 있겠지. 자본가가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해도 노동자들이 하루의 삶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체제 유지가 안 되잖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집단적인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생산력이 별로 안 되면은 착취를 못하지. 노동자한테는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걸 주고 노동자가 생산한 건 그거보다 많으니까 그거는 또 내가 갖고 이게 척추 아니야 이게 생산력이 떨어져가지고 낮아가지고 노동자가 생산한 게 그게 그 사람이 그냥 하루 동안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돼. 그럼 척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. 현실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야. 척추가 생길 수 있는. 막스가 아담 스미스나 이런 기존의 경제학자들을 비판할 때 보면은 굉장히 가차없이 막 비판을 하는데 맥락을 잘 모르고 보시면은 막스도 좀 너무하고 사람들도 왜 이렇게 바보 같고 막 그러거든요. 이 모두를 다 동시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벌어지는 문제인데